네, 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사이언스 레드카펫 시간입니다. 양효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영화 만나볼까요? 네, 제가 매번 원래 극장에서 개봉하는 극장용 영화를 네.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최근에는 꼭 극장에 가야지만 영화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OTT라는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드라마를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이하게 OTT 드라마 지배종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집에서 보는 드라마만큼 또 즐거운 것도 없는데 네. 지배종, 일단 이 제목에서부터 뭔가 과학 느낌이 물씬 납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드라마 지배종은요, 인공 배양육이 진짜 고기를 대체해버린 2025년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공학기업 BF는 도축 없이 안전하면서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똑같은 맛을 내는 이 배양육과 인공 모피를 개발하는 데 성공해서 큰 성공을 이루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BF가 인공 생선을 만드는 데도 성공하고 앞으로는 인공 채소까지 만들어내겠다 발표를 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축산업을 비롯해서 BF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 사람들이 회사 앞에서 매일 시위를 벌이고 또 BF 대표는 살해 협박까지 받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이 배양육의 핵심 기술을 가진 연구소 컴퓨터가 이 해킹 단체의 랜섬웨어에 감염되기도 하고요. 또 언론에서는 배양육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배양액이 세균 덩어리다라는 기사까지 쏟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 드라마는 배양육 업체인 BF를 둘러싼 의문의 사건과 죽음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그 배우를 쫓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당장 2025년이면 내년이잖아요. 네, 공감도 좀 많이 될 것 같고요. 특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이유가 드라마 비밀의 숲으로 유명했던 이수연 작가가 집필을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장르물 특유의 이 작가 특유의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10일에 1, 2화가 지금 공개된 상태고 총 10부작이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마다 2편씩 5주 동안 공개될 예정인데요. 네. 이수연 작가가 이 드라마를 쓴 이유 자체가 이 동물을 잡아먹지 않아도 되고 또 식량을 위해서 숲을 없애도 되지 않는 시대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라마를 썼다라고 했습니다. 뭐 비밀의 숲을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배양육은 사실 소재로만 그냥 다뤄질 뿐인 거고 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저마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황 그리고 진실을 쫓아가는 과정이 매우 흡입력 있게 그려졌거든요. 개인적으로 1, 2화를 아주 긴장감이 잘 유지되는 상태로 잘 봤고 배우가 누구인지도 궁금해져서 좀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고 또 계속 좀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총 10부작이군요. 알겠습니다. 보고 싶지만 이젠 또 과학 얘기로 넘어가야 할 텐데요. 네. 이 주제가 배양육이니만큼 이 배양육, 할 얘기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배양육이 뭔가요? 네, 우선 이 배양육이 최근에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면서 주목을 몇 년 사이에 많이 받았던 분야예요. 우선은 가축을 키우지 않고도 동물 세포를 실험실에서 키워서 실제 고기와 같은 식감과 맛을 내는 고기를 배양육이라고 부릅니다. 이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고 도축을 하지 않아도 고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2013년에 처음으로 이 기술이 개발된 뒤로 2015년부터 몇몇의 스타트업들이 배양육 개발에 나서기 시작했고요. 2020년에 싱가포르 정부가 처음으로 이 배양육 닭고기를 승인을 해서 판매를 시작했고 2022년에 미국 FDA에서도 배양육 닭고기를 승인을 했습니다. 안전성이 인정된다 네. 이렇게. 그래서 지난해부터 미국에서도 일반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이거 동물 세포니까 사실 콩이나 두부 같은 대체 효과는 아예 결이 다르네요. 네, 그렇죠.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제 주문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고 네. 드라마 내용 소개하실 때 세균 세균 덩어리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혼란이 불거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실제로 그럼 이 배양액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길래 배양육을 만들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이 배양육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쉽게 설명드리면 동물이 살찌는 과정이랑 똑같이 세포도 살이 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양육의 토대가 되는 세포는 최근에는 이 근육 위성 세포라는 거를 쓰고 있는데요. 이 근육 위성 세포는 우리가 근육이나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스스로 이렇게 되살아나잖아요. 이 재생 역할을 하는 세포인데 근육 조직으로만 발달을 하기 때문에 배양 과정에서 특별한 화학 물질을 주입하지 않아도 이 인체에 악영향 없이 근육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동물의 근육 위성세포를 채취해서 배양액에 담그는 과정이 그 다음엔 필요한데 배양액으로 주로 쓰이는 물질이 소태아에서 추출하는 소태아 혈청입니다. 혈청이요. 네. 네, 이 세포가 자라는데 이 소태아 혈청에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뭐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배양액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세포를 안정적으로 성장시켜주는데 배양액이 도움을 주고요. 이렇게 3주에 걸쳐서 배양을 한 세포들은 반죽 상태로 만들어지는데 네. 지지체 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기 패티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여전히 좀 생소한 느낌이긴 한데요. 육류를 이제 인공으로 만든다. 뉴스에서도 아마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기도 가능하고 혹시 뭐 드라마에서처럼 인공 생선도 곧 만들 수 있을 것 같은가요? 네, 어떨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원래 처음에 배양육에 비해서 해산물은 굉장히 건강한 식재료라고 알려져 있어서 대체식품 개발이 더뎠지만 네. 최근에는 뭐 중금속이나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섭취 문제가 생기면서 대체 생선에 관련된 개발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네. 합니다. 대체 생선은 배양육보다는 대체육, 그러니까 뭐 콩고기처럼 식물 원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많이 재현되고 있는데요. 네. 뭐 스페인의 한 업체에서는 토마토나 해조류 추출물을 이용해서 대체 참치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프랑스의 한 기업은 해조류나 콩 단백질을 이용한 훈제 연어를 만들기도 했고요. 또 미국의 한 기업은 또 곤약을 활용을 해서 대체 새우와 대체 게살을 개발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식감이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국내에서도 대체 생선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한 기업에서는 대체 고등어를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고 또 미세 조류나 버섯 뿌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대체 생선살을 개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대체 생선, 대체 해산물도 많이 나오고 배양육도 그렇고요. 네. 아직 근데 판매가 많지는 않습니다. 뭐 마트에서 많이 보신 분들은 아직 없을 것 같은데 상용화까지 남은 과제들이 좀 많은가요? 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가격 장벽이 높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비싸군요. 그렇죠. 네. 이 배양육의 경우는 2013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 패티 한 장의 가격이 무려 4억 원이나 했다고 아이고, 합니다. 네. 네. 이제 많이 진행이 되면서 네.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2021년 기준으로 배양육 닭가슴살이 1파운드에 7.7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싸진 것 같지만 당시 미국에서 실제 판매하던 일반 닭고기는 절반 가격인 1파운드에 3.62달러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이렇게 좀 비싼데 이렇게 가격이 비싼 이유는 배양액, 그러니까 소 태아 혈청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임신한 소를 도축해서 이 혈청을 얻어야 되는데 생산량이 굉장히 적은 데다가 우리가 배양육이 좋은 점은 가축을 도살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 배양육을 만들기 위한 배양액을 위해 임신한 소를 도축해야 되는 모순에 네. 빠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무혈청 배양액을 개발하는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아직은 전통 육류 산업과 비교해 봤을 때 가격이나 뭐 생산량 부분에서는 경쟁하기에는 조금 멀어 보입니다. 네, 드라마 지배종에서 또 배양육 이야기까지 오늘 해봤습니다. 뭐 경쟁력도 갖추고 환경보호에도 이바지하는 배양육이 나오려면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도축이 더 생소해지는 날이 올 것 같기도 합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